네, 반갑습니다. 3인조 봄타짜들 설계사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자동사 이영민입니다. 네, 오늘도 이영민 선생님이랑 영상 관련해서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그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전업 손해사정사분들의 애환을 간단히 다루는 네, 그런 거 간단하게 한번 좀 그 집단 형식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사정사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이쪽 그 보험업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언제 알게 됐냐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못 주겠다면서 뭐 손해사정사가 나간다라는 문자가 받게 되면 그때서야 손해사정사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도 있고, 지금 저랑 영상을 찍고 있는 이영민 선수처럼 그 독립손해사정사라고 줄여서 뭐 이쪽 업계에서 그냥 독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변호사님이랑 시작할 때 잠깐 소개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랑 이영민 선사님이랑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번 좀 심탄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소비자들한테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리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마련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손해사정사,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보통 아까 잠깐 말씀을 했는데, 보통 손해사정사 하면 이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있고, 고용 손해사정사가 있고, 위탁 손해사정사가 있고, 독립 손해사정사가 이제 크게 이제 분류하고요. 고용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보험사에 이제 소속돼서 업무하시는 분이고, 독립이라고 하면 그 반대로 소비자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반대로 맞서는 거고,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용된 손해사정 말고 이제 현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 손해사정사가 또 따로 있죠. 그렇게 세 분류 크게 나눠져 있고요. 보통 고용하고 위탁은 아무래도 보험사 측에서 이제 건을 받아서 고객님한테 안내를 하고, 이번에 청구하신 것 관련해서 일단 약관의 준용이 맞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맞는지, 진단이 맞는지, 장애도 적정성이 맞는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독립손해사정사, 줄여서 저희가 이제 독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문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위임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피보험자나 소비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싸워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손사는 뭐 크게 뭐 몇 가지 분류 있는 거까지 이제 소비자분들이 크게 자세하게 사실 아실 필요는 없을 거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험사에 문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어떤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독립손해사정사, 독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영민 선사님은 왜 독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이게 조금 뭐라고 딱 그 정답처럼 설명을 좀 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위탁 손해사정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거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전에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셨었는데 왜 간호사 일을 그만두시고 손해사정사의 전혀 다른 업계의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간호사도 전문직이고 정년이 보장돼 있다고 해서 나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좀 이제 힘들고 매너리즘도 빠졌을 때 가까운 친구가 이쪽 업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아예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병원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무 기록을 보게 되잖아요. 차트 리딩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한테는 그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쪽 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손해사장사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전에 일을 하시던 아니면 뭐 전공도 다 다르시고 본인은 이제 간호사 출신의 손해사장사신데 본인만의 그런 간호사 출신이라는 그런 그 이력이 손해사장사 일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주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일단은 이제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이 다쳤을 때 제가 손해사정을 해서 손해액을 평가를 하거나 산정을 하게 되는데, 다치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죠. 그 병원 의사들이 이제 의료기록을 작성을 하고 의학용어도 많고 이제 그런 거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쉽게 요구를 통해서 또 비용을 지불해서 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파트 발급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독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까 질병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해상사 하면은 자동차나 손해배상 쪽이나 상해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했다 보니까 질병 쪽, 특히나 어려운 질병 쪽에 관련해서 차별성을 좀 두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고객님한테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출신이시라 그 아무래도 의료 현장의 실무를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한테 좀 더 그런 부분보다 도움 주시는 부분이 좀 더 크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 그 손해사장사 하시면서 좀 어떨 때가 좀 보람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업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보험사에서 금액을 안 준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거나 어렵게 했던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제 전해를 다 받았을 때,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없는 것들을 상대로 제가 진행을 해서 뭐 전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보람도 크고, 특히나 이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제 일에 있어서 조금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좀 반대로 이 일이 조금 힘들다 이럴 때는 좀 어떨 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이제 어쨌든 방송이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이제 아무래도 손사랑 보험 사기랑 이제 연관성이 되는 부분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브로커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제 브로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닌데 저희 나라 오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브로커로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시선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보험금 지급을, 분쟁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작년에는 지급했던 거를 올해는 지급 안 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흐름이 좀 많이 자주 바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우선 소비자들이 좀 궁금한 게, 좀 내가 예를 들면 보험금을 아까 오늘 뇌경색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청구를 했는데 본사에서 안 준다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독사분 독립손해사정사분께 일을 좀 맡기고 싶다. 그러면 뭐 착수금이나 네. 기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본사에서 안 준다. 네. 그럼 나는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손사분께 의뢰를 하면 비용이 있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대략적인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흐름을 이제 해주시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서류를 보고 이제 정말로 이거는 볼 수 없는 건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고객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하죠. 그리고 가입 금액의 일정 부분, 약정 수수료 제가 약정합니다. 보험금을 제가 진행을 해서 1,000만 원 받게 되면 몇 프로를 달라라고 이제 고객님이 약정을 하면, 그 이후에 보험금 고객님이 통장에 지급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한테 약정한 수수료 지급을 하는 거고, 착수금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 손사업계에서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착수금은 따로 없고 그냥 수수료만 지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원거리거나 하는 경우에 약간 그 교통비 정도 요청하는
이제 회사가 가끔 있고 진행하다가 뭐 저희도 뭐 의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런 비용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딱히 착수금이라고 저희가 책자리에 놓지는 않고 다만 약정한 수수료를 보험금 지급받으면 그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보험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공익손해사용사를 고용을 해서 이걸 맡길 수 있고요. 근데 맡길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전에 특별히 내가 선급금으로 많은 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그런 건 없고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저기 수사 파트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불행하게도 만약에 좀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한테 줄 건 없죠. 아, 그러면 네. 소비자분이 일을 맡겼는데 공인중개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분이 공인중개사분께 특별히 따로 금전적인 걸 지불해야 될 것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저기 네. 어차피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을 맡겨서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못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마 그럼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수임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소액인데 네. 이거를 맡길 경우에 보통 변호사님들도 이제 그 소액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져서 이제 진행할지 말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이쪽 파트에서도 좀 보험금 받을 금액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고객님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저희 쪽에서 이익이 그렇죠. 있어야 이게 산순이 되긴 하는데 다만 담보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일을 해줘서도 고객님 만족도가 적다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려요. 이제 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이라기보다는 저희 기준에서는 일단은 고객님한테 안내를 해서 이게 지금 지급받은 금액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절차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시겠다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 생각했을 때 코 찌고 찬 찌고 했더니 특별히 남을 게 없어서 이번에 그냥 진행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손사분들은 이제 금액대가 너무 작아 보니까 본인 회사마다 최소 수수료라는 게 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미만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해주고 그냥 끝내는 케이스도 있고 설명해주고 굳이 저희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럴 때 저희도 그냥 도와주죠. 안내를 해주고 그냥 마무리해주고 이 다음에 뭐 다른 분 아무래도 저희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손사분들도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금액 작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내용 말씀하세요. 아니 뭐 손해사정을 이제 저 처음에 일을 제가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처음에 손해사정이라는 것 직업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일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보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빠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무료이니까 뭐 지원자님 통해서 연결이 됐든 내가 이게 소액인지 고액인지 가늠할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문턱은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나오잖아요. 숨은 보험 찾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내 보험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반박을 해서 논리 허점을 판다든지 약관 규정을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낸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너무 상담받고 이런 거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받아보시고 받아보신다고 해서 뭐 따로 그 이런 상담료를 청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영민 선사님의 그 직업적인 부분 좀 말씀을 개인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말씀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